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6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8%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정을 좀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던 그런 상승분에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자 매도 물량으로 좀 이제 하락을 좀 했고요. 뭐 크게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건강한 조정을 받았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여전히 2,500선 위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네, 21선과 아직까지도 갭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추가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지금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 이제 뭐 월봉도 마찬가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차트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고 그냥 골든 크로스 일어나면서 적당하게 지금 이평선들이 다시 상향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뭐 기관 투자자 1,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8월, 7월 말 해가지고 며칠 한 4일 정도 외국인이 제외를 하고는 모두 매수를 좀 했고요. 지금 4일 동안에 매도량을 합치더라도 3천억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입장에서 확실히 이제 지수가 올라갈 만한 그런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800선 지키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과 여전히 갭이 있고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상향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고부터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바닥 라인을 유지하면서 지금 지수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좀 올라갔다면 이제 내려갈 때는 한 1, 2% 이상 좀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패턴은 확실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뭐 기관 투자자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뭐 딱히 매수를 이어가는 느낌은 아닌데 확실히 움직임이 지금 상승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아직까지도 그런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굳이 지금 떨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 내려갈 듯 하면서 계속 받쳐주면서 지금 나스닥이 13,000포인트를 넘어간 상황이고요. 다우도 지금 34,000포인트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니케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상방으로 향하는 그런 힘들이 느껴진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아름다운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환율이고요. 환율도 1원 정도 올라서 1314원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율이 좀 높게 유지가 되더라도 크게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환율 자체는 예상이 된 상황이고 이제는 상승에 대한 그런 힘보다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고점에서부터 내려갈 만한 그런 신호가 나온다면 내려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는 환율에 대해서 크게 시장에서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2.8%대, 2.87%대로 2.8%대로 또 유지가 되었고요. 지금 국채 금리라든지 환율 자체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냥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나 뭐 미국 증시라든지 아니면 유럽 증시가 같이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내외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선물이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장 마지막까지 갔을 때 최근에는 이 반등시키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시장이 지금 하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상방으로 힘이 몰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글로벌 증시가 이제 좀 내려갈 만한 그런 소스들은 다 오픈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이대로 계속 반등을 하겠거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저점 라인을 다지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저점에서 하락장에서 이제 반등장이 왔고 그 다음에 바닥 라인을 다지는 구간에서는 좀 안정적인 투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상승장이나 이제 뭐 아무 종목 사도 이제 다 올라가지만 이렇게 또 횡보하는 장이나 하락장에서는 또 이제 진주들을 골라서 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좀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1,2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사실 하락장이었거든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좀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한 상황에서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을 하지 않고 또 보합 마무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오전장에서는 좀 힘을 붙이면서 또 이제 21,000 후반대까지 주가를 이제 밀어 올리다가 좀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그냥 같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평소와 다르게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의 거래는 어제보단 좀 줄어든 것 같지만 뭐 100원 정도 하락했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도 뭐 그냥 큰 이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디어 이제 연속 상승하던 상승 이 추세가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보합 하루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18,600원부터 21,200원까지 연속적으로 상승한 것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이 지수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버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여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에 그 분위기가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626만 주고요. 어제보다도 이제 추가로 감소를 좀 했지만 확실히 지금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지금 500만 주 이상 잡혀 있고,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날이 잡혔을 때 또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상당히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만 보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주가가 잘 버틴다라는 것이 인상적인 상황이고요. 21선이 이제 완벽하게 61선 빠져나왔고 의문선 빠져나오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위쪽으로 향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평선이 이제 21선과 61선이 겹치는 그 지점이 지나가고 나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전 케이스에서는 모두 나왔다. 거의 100% 확률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제 한 3일 정도 해서 이 21,500원을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요. 사실상 21,500원을 돌파를 하고 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근처에서 자꾸 이제 좀 눌러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좀 붙이면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점에서 좀 이제 거래량을 죽이면서 횡보를 시키겠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구간까지 이 주가를 좀 자리를 잡겠다 싶다면 다음 주까지, 이번 주 내내 이제 좀 이 근처에서 횡보를 좀 하면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감소를 하다가 한번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또 이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이제 레벨업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 상승이 나오든 간에 지금은 이전의 두산 에너빌리티 요때까지 떨어지던 그런 흐름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봐오던 이 하락 추세와 그 다음에 저점이 올라가는 이 추세 교차점을 강하게 뚫고 나왔기 때문에 수렴 구간에서 완전히 지금 상승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이 박스권에서 중심부까지 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여기서 거래량 한 번 더 실면서 이때처럼 점진적으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나간다면 2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이번에 한번 찍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뭐 26,000원을 맞고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향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버텨왔듯이, 그동안 뭐 버틴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그동안 이렇게 기다려왔듯이 결국에는 우리의 보답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25월봉선을 타고 이제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언제 출발을 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상으로도 뭐 크게 지금은 더 볼 상황은 없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투자자 수급이고, 기관 투자자가 오늘 이제 10만 주 정도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68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제 금융 투자가 14,000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어제 이어서 뭐 10,000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투신은 오늘도 매수를 이어가면서 지금 투신이 아주 열심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 매도를 좀 했지만 뭐 크게 많은 양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상호본드도 오늘 좀 매도했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매도를 하는 날에도 계속해서 매수 추세가 유지되는 느낌이고요. 뭔가 매도를 크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모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매수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움직일 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뭐 나머지 원전 종목들은 뭐 큰 변화 없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고 이제 서서히 이제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이 종목들이 이 기나긴 음운구름선을 돌파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테마 전체가 또 이제 강하게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꾸준히 한번 지금처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좀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확실히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은 공매도 잔고가 1250만 주입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 150만 주죠. 150만 주가 감소를 하였고요. 지금 점점 이제 감소하는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1650만 주 정도에서 1250만 주까지 지금 400만 주가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공매도 1 거래량도 크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1 공매도 거래량도 별로 없고요.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찝찝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 공매도 잔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공매도가 이렇게 400만 주가 줄어들면서 반대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뭐 투신 투자자라든지 그런 투자자들이 지금 둘 다 계속해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세력이 지금 공매도와 깊이 연관이 있는지는 사실 저는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금융 투자 쪽으로 좀 무게를 잡고 있는데, 뭐 연기금 투자자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과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좀 같은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이 상승분은 공매도 상환을 진행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쇼커버링이죠. 쇼커버링을 하고 있는데, 쇼커버링을 강력하게 지금 거래량을 아주 터뜨리면서 진행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주가를 좀 가둬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공매도를 상환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사실상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가 지금 떨어져서 낮은 가격에서 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이 주가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받쳐줍니다. 네. 윗꼬리도 달리긴 하지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이제 많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폭 또한 지금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대량으로 상환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큰 상승 전에 공매도를 본격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이제 8월 달인데 8월 달엔 또 이제 MSCI 이벤트가 있습니다. 반기 MSCI 이벤트가 분기죠. 네,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긴 합니다만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상환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확실히 이제 그런 두산 에너빌티를 비롯해서 그런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상승 기류가 보이기 시작하니 지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이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라는 것은 저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또 예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어디까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진짜 신주 상장과의 교환도 아니고 정말 이제 숏커버링 말 그대로 숏커버링을 하면서 네, 공매도를 상환시키면서 주가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상승 기류가 확실히 좀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공매도 잔고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차 잔고도 지금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같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네, 이렇게 또 대차 잔고 또한 상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차 잔고가 거의 없고요. 이제 체결이 없습니다. 체결량이 없고 계속해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차 잔고 또한 지금 3천만 주까지 급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500만 주 정도였나요?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있었던 그 수량이 3,400만 주 정도였네요. 여기서부터 쭉 이제 감소를 하면서 네, 400만 주 가까이 단기간에 또 상환이 되었고요. 네, 이 대차 잔고라든지 공매도 잔고가 같이 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신호이다. 이 정도로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추정 대비해서는 좀 오늘도 좀 많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68만 주 정도 매수가 잡혔다가 한 15만 주까지 지금 감소를 좀 한 상황인데 외국인 보유율은 10.67%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매일매일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인 보유율이 증가를 하고 있고 공매도 잔고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매도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방향이 이전에 신주 상장을 할 때 그 교환되는 그 움직임과 좀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상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합리적으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외국인 투자자의 주요 이 거래원으로 등장하는 JP모건이 있습니다. 이 JP모건은 제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일매일 리뷰를 좀 드리고 있는데 JP모건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20번 정도 네 20번은 아닌 것 같고 한 17번 정도는 네, 이 거래원에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활발하게 거래를 좀 하였고요. 그리고 항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동안에는 이 JP모건이 뭐 하루에 10만 주씩 매수에 등장했다가 10만 주씩 매도에 등장했다가 이렇게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이 매수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또 공매도 잔고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와 좀 밀접한 관련된 그런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이전에 이제 한참 전에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때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할 때 보면은 이때는 JP 모건보다는 UBS가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UBS를 이제 공매도 주 세력으로 제가 의심을 좀 했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매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항상 9시 좀 넘어서 등장을 해서 금방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격을 계속 형성을 시키면서 좀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주인공이 JP 모건 쪽이었고 일단은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최근 20일 동안 거래를 보시면은 모간서울과 JP모간이 지금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상당히 크게 매수를 했고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뭐 키움증권 모두 이제 개인 매수세가 강한 그런 증권사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뭐 이렇게 또 모건서울이라든지 그런 JP모간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매수가 잡혔다 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공매도가 상환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해드릴 소식은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송 얘기가 지금 또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좋은 소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피고 입장으로 지금 이렇게 껴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 소송 자체는 2017년부터 지금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오던 그런 이 건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외에 이제 12개사가 이제 이렇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요. 그 내용은 이제 LNG 그 저장 탱크죠. 여기 내용 보시면은 본건은 액화 천연가스 저장 탱크 건설 공사에 대해서 입찰 관련 이제 담합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15년 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2015년에 제기가 된 뭐 그런 소송 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왔던 그런 소송 건이고요. 뭐 이런 소송 건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악재가 떴다. 뭐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금액 자체는 지금 보시면 2천억이 잡혀 있긴 합니다만 이 2천억을 지금 모두 다 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정정이 된 것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송을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을 4,230억까지 지금 늘려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4,230억에 대해서 손실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지금 2017년에 정정이 되어서 또 이렇게까지 끌려오고 있는데 약 5년이 지났죠 또. 그래서 그만큼 또 지금 오랫동안 시간이 끌릴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뭐 그냥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한 상황인데 아마 저 금액에 대해서는 네 100%는커녕 한 10%도 이제 이 피해 보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그냥 대응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적극 대응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회사 차원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끌려오던 이 건이기 때문에 크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악재로 인식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런 건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사건 이후에도 지금 이제 추가로 LNG 관련 저장 탱크 당진 사업이죠. 그쪽에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가격 담합에 대해서 저렇게 좀 걸고 넘어졌는데 어떻게 될지는 뭐 향후 이제 판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겠죠. 지금은 뭐 더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금은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큰 소식은 없고요. 자, 독일이 드디어 연말 폐쇄 예정이던 원전 3기에 대한 수명을 늘릴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늘릴지 말지에 대해서 좀 아주 비등비등하게 좀 찬반 양론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확실히 찬성 쪽으로 힘이 실린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계에 대한 수명을 늘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에너지 위기이고요. 그 위기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탈원전의 대명사였죠. 독일이 이제 이 원자로에 대해서 다시 수명을 연장을 하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원전을 다시 돌린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얼만큼 지금 에너지 위기가 부각이 되었는지, 네, 에너지 위기가 부각이 되었는지, 그리고 독일이 계속 강조를 하던 그 핵 폐기물에 대한 위험도보다 이제 에너지 위기가 더 중요도가 커졌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만큼 지금 에너지 위기가 잘못하면 이제 재앙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기후 변화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입니다. 사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유럽에 대한 그런 기후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계속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이 이제 부족해지죠.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던 수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을 때 바람이 별로 안 불거든요. 가뭄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기후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비가 떨어지거나 뭐 태풍이 오거나 뭐 그렇게 날씨가 좀 흐릴 때 좀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 풍력 발전에 대한 효율도 상당히 떨어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LNG 가격이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응을 해서 에너지에 대한 제재를 해버렸죠. 그래서 그 LNG 가스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던 그죠, 의존도가 굉장히 크던 독일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에너지 위기가 아주 크게 지금 다가온 상황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에너지 수요도 대폭으로 이제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자동차들이 수소 자동차라든지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이제 교환이 될 텐데요. 수소 자동차가 나온다면 사실 수소 그 가스를 그렇게 충전시켜서 사용을 하면 되지만, 사실 지금은 아직도 이제 전기 자동차가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했고요. 지금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기 충전소가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점점 이제 전기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기존의 에너지 상황도 좋지 않을 뿐더러 수요가 또 증가하는 마당에 원자로까지 폐쇄를 시킨다면 네, 답이 없는 상황이 와버리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도 이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앞으로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탈원전에 대한 정책이 이제는 그 그린 텍소노미를 비롯해서 이제 유럽 자체, 그죠?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좀 이제 다시 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이 무분별하게 좀 늘어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에너지 기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네, 이 에너지 위기는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원전 르네상스가 예상이 된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 탈원전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독일까지도 지금 원전으로 좀 선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다루었고요. 그 다음은 국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 내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원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신한울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건설에 대한 속도를 네, 주문을 했고요. 지금 이제 환경부가 이 환경평가죠.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환경평가를 3계절로 이제 줄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처음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줄인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이미 다 검토가 되었던 것을 이 백지화 시키면서 다시 이제 검토를 하게 된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환경평가를 또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하려니까 좀 중복되는 데이터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국내 시장도 활성화를 시켜서 빨리 앞당겨서 2023년에서 4년에 계획 인가를 하고 2024년에 착공을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지금 이제 기자재들이 발주가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주가 진행되어서 그런 네, 기자재 생산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이 신한울 원전 3, 4호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주에서 3주까지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번 달 네, 이집트 원전까지도 수주 무난하게 하고 그다음에 해상풍력에 대한 소식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소식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나둘씩 터져주면서 진행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만 1,000원대도 지금 아직도 여전히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도하시는 것은 선택의 자유지만 이 분석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여도 지금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뭐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네, 이때처럼 아주 큰 상승이 나와가지고 이 고점에서 이제 제가 더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겠죠. 왜냐하면 항상 그래왔듯 크게 올라갔을 때는 크게 또 좀 조정을 주면서 네, 절반 가까이도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술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횡보를 끝내고 이제 상승을 위한 모든 이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주가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고 저점이 온다면 다시 매수 기회가 되겠지만 사실 이 16,000원대가 이제는 네, 다시 보기 힘든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증시 분위기, 그다음에 종목 분위기, 그다음에 산업 분위기 모두 다 좋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네,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